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여수 22명, 순천 14명, 광양 15명, 고흥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순천 모 교회 관련 신도와 가족, 지인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집단 감염된 가운데 관련 확진자 대부분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반드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신속하게 안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만 허용되며 다만 동거가족 모임을 할 경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며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의 PCR 검사는 강화될 예정입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은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시행됩니다. 네, 광주에서도 주말에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와 환자가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방역 대책은 강화됩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주기적 선제 검사에서 간호사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줄줄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18명 등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된 환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돌파 감염됐습니다. 1차 전수검사는 끝났지만 사람에 따라 바이러스가 늦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 확진자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확진자를 일단 전담병원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확진이 안 된 밀접 접촉자도 지금 밖으로 빼서 지금 분산 배치를. 이 밖에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와 유증상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된 경우도 각각 11명과 9명씩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 내 곳곳에 퍼져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일일 확진자가 5,000명 이상으로 폭증하고 중증 환자도 늘어남에 따라 오늘부터 방역 대책이 강화됩니다. 모임 가능한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고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되는 게 주요 변화입니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서 방역 강화 조치를 앞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약간 이제 드디어 약간 해방이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기대감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단계가 올라가게 돼서 너무 화나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잡으려면 일부 제약을 감수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 확진자 수가 더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단계를 높이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4주간 시행되는 방역 강화 조치로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라남도가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도내 가금 관련 시설과 관련 종사자, 축산 차량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세척과 소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도내 산란계 88개 농가에 대해 상시 전화 예찰을 하고 거점 소독 시설의 방역 수칙 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오는 15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대상인 19만 2천 명 가운데 82%에게 3,625억 원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뉴스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워 들어보는 쫑긋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6일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던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3학년 홍정훈 학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건데요. 사고 이후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 사건, 2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홍조원 군의 아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2달이 참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24일이 정훈 군의 49제이자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네, 49제는 사실상 이제 저희들 가족까지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알리지도 않았었고, 조용히 우리가 이제 할란다고 생일이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날 또 어떻게 연락들이 됐는가, 네. 또 의원님들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좀 한 30명, 40명 정도 모인 가운데 49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드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정훈 군이 굉장히 의젓하고 네. 집안에 뭐 이렇게 용돈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슬하에 지금 3남 일녀가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모든 학비나 이런 게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수익을 올려서 그동안에 이제 애들 학교를 가르치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정훈이가 옆에서 그런 걸 봐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저는 대학 안 가고 아빠 저 좀 사업을 해서 아빠 좀 힘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저 돌산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로 여수가 암만 해도 해양 내저 쪽으로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니면서 꿈이 좀 생겼습니다. 해양 내저 선박 투어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자격증을 시험을 본 게 거의 10일 만에 한 4개 정도를 습득을 했더라고요. 한 번도 그 돈을 달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런 비용들을 제가 다 알바를 해갖고 충당을 했더라고요. 시험을 보고 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아빠 이제 저도 요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면서. 사고 난 날 그 주 토요일 날 네. 목포로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지금 영정사진 찍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사실상 시험 보러 가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만 이제 마무리하면은 됐는데. 마지막 자격 5번째 자격증이요. 그걸 못 보고 지금 그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버렸죠.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들은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선주가 처음부터 저희가 저희한테 사고 당일날 11시 7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 이래서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정훈이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훈 군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예. 정확한 것은 저희가 이제 12월 8일 날 첫 네.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해서 선주께서 과연 어떻게 이제 답을 할 것인가, 그거를 보고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실습생들이 사망한 유가족 모임, 이런 모임 자체에서는 지금 현장 실습하고 개선 문제에 대해서 오로지 이제 폐지를 지금 원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폐지를 해본다 보면은 지금 현재 특성화 학생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정훈이 친구들은. 이게 일괄적으로 학생 수를 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실습을 보내야 돼. 인원이 많다 보면은 이게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도 관리 감독하는 데 대해서 또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을까. 참 많이 얘기했었죠.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말하다가 서로 꿈에 대해 물어봤죠. 고민돼서 아무 말하지 못했는데. 정훈아, 네가 지금 하늘나라로 간 지 벌써 2달이 다 됐구나. 그동안에 서로 좀 더 대화를 해보고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는 그게 굉장히 지금 마음적으로 쓰리고 아프단다. 그쪽에서는 모든 것을 잊고 편하게 좀 지냈으면 한다. 네, 순천 산골짜기에 위치한 저수지가 누렇게 오염된 채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수지 옆에 축사를 의심하고 있지만 축사를 운영하는 축협은 수질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승주읍 산자락에 위치한 충내 저수지. 저수지의 물이 탁하다 못해 눌었습니다. 가까이 가니 악취가 풍깁니다. 이 밑에 이제 꼬랑이에 가서 미꾸라지라도 한 마리 잡아 먹으려고 근데 그 또 물이 있어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 넣었고 냄새 나서 올라보니까 이제 물이 요지경이. 주민들은 수십 년 전엔 저수지 물이 식수로 사용할 만큼 맑았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농업용수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농어촌공사의 불시 수질 검사 결과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쓰일 수 없는 6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다. 폐수를 여기 해갖고 농사를 지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저수지 옆 축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바로 옆에는 소 50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순천시도 해당 축사에서 퇴비와 분뇨 등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축사에 계도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축사를 운영하는 축협 측은 처분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자체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축협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오염을 두고 논란을 빚자 오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내년 농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수지 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천만남 이용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자녀 인원 수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